가습기 살균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안 알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냥 기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절차 위반을 서면을 내면서 막았는데 그래도 저를 조사를 가습기 살균제를 이제 안 받고 전원회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개최해서 4월 29일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 뭐 고발 안 하고 경고로 봐주기 이건 공익신고자 맞다 이렇게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그 전원의 회의록을 받아보고 네. 그리고 네. 회의록을 봤더니 선별적으로 제 사안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일부만. 네. 예. 근데 가습기 살균제 얘기도 없고 왜냐면 제가 증거를 못 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2018년 6월 20일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재치업비리 수사를 오잖아요. 네. 그때 가습기와 관련 혹시 없이 했죠? 그때는? 네. 예. 근데 왜냐면 그건 상관없이 제가 검찰한테 네. 수사 단서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다 공개 신고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박은정 위원장이 그 사무처 이 회의를 그러니까 진행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검찰한테 가습기 그 검토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 그거를 혹시 수사단서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대목이 나와서 놀라워서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무처 직원이 제공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여기 회의록에 써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제공받은 적이 없다 그러더라. 검찰이 그런 말을 했나 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또 그 검찰이 줬다는 공문을 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권익위 질문이 제가 검찰한테 대기업 총수 봐주기 그 공익신고를 했느냐 수사 자료 증거 자료를 제출했느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가습기 관련 질문은 없고요. 예, 제가 가습기 증거 자료를 냈냐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놓고서는 검찰 핑계를 딱 대면서 제가 검찰한테 어떤 것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는 공익신고나 부패신고한 게 없다. 이렇게 그 전원회의에서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제가 증거를 여기 정말 최초로 공개를 네.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몰랐어요.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018년 6월 20일 중앙지검 공조부 공정위 심판관리관 유선주 업무망 PC 쭉 다 나오죠?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문건이죠? 이게 이미 검찰한테 이미 제출했던 이미 제출했던 목록이다. 예. 예. 그때 그 포렌식 떠가던 그 직원이 저한테 줬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압수수색해 갈 때 그렇죠. 압수했던 목록이에요. 예, 목록. 압수수색이 아니라 제가 이미 제출한 이미 제출, 목록이에요. 예, 이미 제출한 그리고 목록. 또 뭐냐면 저는 2016년부터 그 중대 결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특검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 컴퓨터 폴더를 만들어서 가습기 관련된 거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작성한 문서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다 저장해 놓기 위해서 네. 업무 컴퓨터에서 최초 저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것도 사본이지 그 가지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내부 자료. 네. 제가 작성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를 어떻게 위법하게 처리 탈법, 변칙 그런 편집 처리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제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사건 절차 규칙 개정 또 회의록 또 심리 회의록 생산 관리 지침 제정 또 개정 또 의견 정치 절차 이거를 일 열심히 이것까지 하셨네요. 진짜. 전부 다 예. 해가지고 폴더에다가 예. 이것까지 다 보셔야지 뭐가 문제인지 예. 알아요. 예. 여기 딱 보시면 여기 가습기 살균제 또 가습기 헌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바로 2016년 11월 28일자하고 또 12월 1일자로 제가 두 차례 검토서를 썼거든요. 그게 다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폴더도 있었지만 제가 사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서류도 다 줬어요. 그냥 그것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왜냐면 진실을 밝히는 게 좀 중요했고 저는 정말 평화롭게 제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이게 제출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2018년 6월 20일 이날이 검찰이 공정이 압수수색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1년 반이 넘었네요 벌써. 예, 그 너무 놀랬죠.
근데 제 예상이 맞았잖아요. 언젠가는 특검이 올 거다. 근데 특검은 아니었지만 공익신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온 거예요. 네네. 그때 얼마나 제가 이제 됐다. 근데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네. 정말 공무원의, 준법 진실한 공무원의 고난이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제 나이 50에 이런 걸 겪는다는 거는 그쵸? 비현실의 극치인 거죠.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거죠.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공무원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싶어요. 이제 특히 이게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피해 규모가 얼마였죠? 그 당시에? 그게 그 피해자 사망하신 예. 분이 뭐 1600 명. 이른다고 듣고 예. 있고요. 그리고 전체 피해자는 5천, 6천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사망자 거죠. 1000명이요. 그러면 그 사망자가 신생아도 많았죠. 신생아, 뭐 산모, 산모. 또 이제 병약자들 입원해졌던 분들이라든가 노약자들 이런 분들 약자인 거죠. 그러면 이게 그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에서 몰려오니까 그 위법행위, 그 은폐의 핵심이 뭐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관련 부처들이 다 합동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부패 3자의 자물쇠를 채운 데가 공정위거든요. 그래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거짓 광고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법 집행 기관이에요. 공정위만 법대로 했으면 2011년에, 12년에 다 해결이 됐어요. 네, 국가, 국민적인 이런 고통과 분쟁이 생기지 않았어요. 거의 10년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2011년, 12년 돌아가서 그 위법행위 본질이 뭐냐면 표시광고법에 사실에 관련해서 기업이 거짓 광고를 했으면 그게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실험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할 의무가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다. 예.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어요. 오. 그리고 이거를 공정위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위는 표시광고 위반 사건에서 그렇게 늘 조사를 해왔어요. 공문 양식이 있거든요. 거짓 광고를 지금 SK케미칼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했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고 심지어 호흡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걸 합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모든 광고 그런 매체한테 다 했어요. 제품에다 쓴 것도 물론이고. 그럴 거면 그 당시에 옥시하고 또 뭐 PHMG, CMIT라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그때 그 처분한 그 내용 그대로 CMIT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사건도 똑같은 내용으로 의결서를 썼으면, 처분서를 썼으면 그냥 2012년에 아무 문제 없이 끝난 네. 사건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관여가 된 거죠. 정부의 누군가 권력자가 PHMG와 CMIT를 나눠서 처분해라. PHMG는 유죄다. CMIT는 면죄다. 예. 그걸 공정위가 받아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자물쇠를 잠궜는데 그 자물쇠를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 광고를 조사 안 하는 거나 조사를 하긴 했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서 그 온 거를 숨긴 거죠. 파기한 네. 거죠. 그리고 SK케미칼 애경한테 실험 자료 안전한 성분이냐 아니면 인체에 무해하냐 호흡하면 건강에 유익하냐라는 세 가지를 실험해서 내놔라. 실험 자료를 달라. 검증 자료를. 그거를 안 했거나 부실하게 했거나 했는데 파기한 거죠. 그래서 2011년, 12년 조사 자료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2016년에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기록관리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이건 받아라 지시했을 때 2016년 것만 줬어요. 2011, 12년 거를 끝까지 숨겼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떠넘겼고 그 피해자를 PHMG 피해자만, 옥시 피해자만 피해자로 취급을 했고 나머지는 가짜 피해자 취급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프고 모든 게 망가졌는데 가짜까지 딱지를 붙인 거예요. 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짜 지금 피해자. 2019년, 2020년이에요. 9년이에요.
지금도 가짜 피해자라고 고통받는 사람이 요새 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대형 사건에 누군가는 이렇게 좀 나쁜 마음으로 끼어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진짜 피해 입은 사람까지 전부 부도막으로 딱 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는 그 CMIT를 쓴 게 더 해롭다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예. 엄청난 그리고 네. 그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한 게 2011년, 12년에 기업한테 했어야 될 실험자료, 검증자료 받는 그 조사, 아주 간단한 조사를 안 하고 봐주고서는 갑자기 질병관리본부한테 실험을 시킵니다. 너무 재밌죠? 그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했겠어요? PHMG, CMIT 가르기로 한 그대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2012년 7월인가, 5월인가 돼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폐가 굳어서, 쥐가 이제 죽은 PHMG 성분만 위에 하고, 나머지 CMIT 성분 사용한 거는 쥐가 폐가 안 굳었다. 그러니까 뭔가 위해가 없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쓴 거죠. 근데 이거를 공정위가 바로 받아다가 딴 조사 아무것도 안 하고 조사한 거는 다 은폐하고 파기하고 보도자료에 뭐라고 써있냐면 PHMG 옥시 제품을 자기들이 거짓 광고를 실험 안 하고 검증 안 한 그것까지 조사해서 옥시한테 처분을 했다. 공정이 너무 훌륭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린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딱 홍보 광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CMIT, 즉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메이트는 안전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 보도자료에. 그래놓고 거기 보면 그 CMIT 가습기 메이트의 완제품과 성분을 만든 그 기업은 SK케미칼이라는 것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SK케미칼은 완전한 무풍지대, 안전지대에다가까지 넣어준 거예요. 보도자료를 들면서 어느 정도까지 피해자들이 찾았냐면 홈페이지 광고 이런 것들도 찾았어요. 당연히 홈페이지에도 광고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고 뭐 저독성, 뭐 연구계 실험까지 거쳤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 광고는 계속된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 그 광고 조사만 했어도 처분 시효 안전하는 법리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김상조 위원장이 다 빼버립니다. 이거 괜히 사실은. 그리고 지금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처분서인 의결서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SK의 위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없어요. 홈페이지 광고, 뭐 거짓 광고, 뭐 신문 광고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그 가습기 메이트 제품 라벨에 뭐 라벤더 성분 뭐 이런 게 흡입하면 좋다. 그러니까 라벤더 성분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거 써 있다고 이것만 그 문제 삼았고요. 그런데 네. 그거마저도 애경이 했다. 애경이 팔았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SK케미칼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SK케미칼이 성분을 다 만들어냈고 그 완제품을 다 만들었고 완제품의 광고까지 다 SK케미칼이 주도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걸 다 은폐한 거죠, 계속. 지금 이런 문제 제기하신 거 네, 검찰에서 아직 수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옥시만 수사했던 예, 거죠. 옥시만 조사했고 아직 검찰 손을 타본 적이 없구나. 다 됐는 줄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신 거죠. 예. 그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피고발인이 총 몇 명입니까? 저는 실무자급도 조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17명 정도였는데 네. 지금 기록 파기를 네. 작년 12월 15일 날 추가 보고했거든요. 네. 그것까지 하면 한 20몇 22명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중에 이제 유명하신 그 김상조. 네. 그분이 최종 은폐하신 분이고 제가 부패 상자를 열은 사람인데 그걸 다시 닫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조국 부분 얘기도 이제 나오고 여기서 조금도 등장합니까? 예. 제가 작년 8월 27일에 가습기 사회경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증언 연장선상에서 살짝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공익신고한 네, 네. 조국 네, 네. 집회행위 네, 네. 이렇게 막 수사되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증언하는 장소였으니까 이제 말을 했죠. 왜냐면 2017년 9월에 제가 이제 그걸 제보를 하고 또 피해자 측에서 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언론이 달아올랐었어요. 한 일주일. 그러니까 청와대 조국이 김상조 위원장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김상조 위원장이 저희 모아놓고 한 얘기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2017년 9월 24일 일요일인데 그날 불려갔대요. 그래서 다 이제 알고 서로 대화하고서는 고작 조치가 하라고 한 게 언론 대응해라. 이건 정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넘어. 이게 왜 정치 문제입니까? 언론에서 막 비판하니까. 그래서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의 그 재벌개혁과 이미지를 이어받아서 같이 합체가 돼가지고 이 재벌개혁 개혁정권의 뭐 공정경제의 버팀목, 의뢰 눈물을 닦는 이 기간으로 탈변수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습기살균제 은폐한 국가기관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보 계획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 대응만이 중요한 업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그 김기수 우리 공익제보센터 공동대표신데 우리 김기수 대표님께서 사참위 위원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 가습기 사건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고 저한테 최초로 이제 그 우리 이 공익제보자님은 저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참위원이라고 소개하기 좀 그렇습니다. 뭐 임명장을 받았다가 제가 반납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출입기도 못 받았던 사참위원으로 최단기 사참위원이었습니다. 출근 저지당한 거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 근데 후보자로서는 아마 최장기 위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고 네. 임명되기까지 거의 6개월이었으니까 아마 네. 최장기 후보 네. 위원 후보였고 제가 추천되고 나서 청와대 인사자로 주고 난 다음부터 내가 사참위원이 되면 뭘 할까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쭉 보고 세월호뿐만 아니고 그래서 눈에 띈 게 가습기였어요. 네. 저도 애를 키워봤으니까 그 시절에 애들이 그때 애가 무렵됩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띄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유선주 국장 기사가 눈에 흥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날 기회가 없었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다가 우연히 페이스북 글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메신저를 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저도 좀 그래서 부숙 전화 드린 거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일단 유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올리시는 것도 보고 기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예. 그 자료를 좀 받고 변호사로서 좀 활동하고 싶다. 자료 몇 개를 받아서 검토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사참위원으로 들어가면 가습기 소위로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가습기 소위로 가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참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참 기분 좋게 출근을 하다가 뭐 기사에 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네.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그런 저는 저로서는 참 처음 맞는 어떤 공직이었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사회적 참사 조사 특위죠. 좀 굉장히 길어요. 예.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네. 특별조사위원회. 길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참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옛날에 세월호 특조위 비슷한 하고 거예요. 이제 가습기를 합쳐가지고 주 법에 보면은 세월호와 그 가습기 두 개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국이 소위도 두 개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이동규 국장님의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옛날에 세월호 그 유족 대표들 대리기사 폭행 사건 네. 일어났을 때 제가 대리기사를 또 변론해드린 무료 변론해서 네. 예. 누명을 벗게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쪽으로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가습기 소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습소에 가서 활동하면은 부딪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월호보다는 이쪽을 당연하죠. 활동을 네, 연결하고. 저는 그때 이후로 뭐 약간 뭔가 좀 그렇죠. 민감한 부분에 변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랬죠. 그래서 세월호 얘기는 저는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입으로는 정말 꺼낸 적이 없는데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르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공익 제보하는 사람이 변호인이었다가 네. 저도 똑같이 좀 이렇게 약간 매도당했다고나 할까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오해하고 돼버렸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만나 뵙기도 좀 네, 그렇죠. 부담스럽고 가짜뉴스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월호는 제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해졌고 지금 이제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제 사참이 사건인데 저는 이번에 사퇴하면서 사참이 공무원들을 제가 정치적 행위를 집단적으로 한 걸로 해서 제가 40명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좀 많죠? 숫자는? 아니 저 더 많아요. 그래요? 무고로 65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요. 네, 제가 그렇군요. 아이고. 근데 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면 다 해결할 수 근데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아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뭐 오해를 받고 하든 그건 저의 영역이고 내가 견디는 영역이고 그 사참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제 피해를 가지고 그분들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제가 다른 또 결심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가습기를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공직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하나의 큰 계기가 됐죠. 예. 그러면 제가 위원 자격이 없다 하니까 네. 그럼 내가 과연 위원 자격이 없는지 내가 대통령의 임명장을 가지고도 출입을 못하는 것이었고 제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일을 하고 과연 내가 나의 자존감을 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인정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예. 그 얘기죠. 예. 그분들이 저를 임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을 하려면 국민들한테 다시 임명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한테 임명장을 좀 받고 싶다. 예. 그런 취지로 한 게 제 명분입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예, 앞으로 결심하셨네요. 예, 이 진상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거를 저도 같이 해볼 저는 생각. 그 정말 오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였을 때 제가 투표를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아는 분들이 제가 이런 진실을 밝혔을 때 계속 조중동 가지 마라, 뭐 자한당 가지 마라. 그래서 그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정말 정치색, 진영 논리, 뭐 정당 이렇게 전혀 저는 무관하게 뭐 생각하고 싶거든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어디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는 정말 공무원이 준법 진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즐겁게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든든한 중심 잡는 공무원 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서 정치를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소명이시고 또 우리 김태훈 님도 어떤 목소리를 내든 그거는 정말 삶의 선택이신 거고 저는 어떤 자리든 진실을 밝혀주시는 분한테는 기꺼이 응할 생각으로 저도 오늘 이렇게 한 거고 네. 저희 집 앞 코앞까지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다 인연이고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네. 감사하고 예. 어떤 일을 하시든 저는 그런 정치색 상관없이 정말 준법 진실한 공직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걸어 나가면서 누구든지 지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무원들을 보호할 거예요. 예. 그거는 준법 지키고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을 보호할 거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흔드는 사람들을 제가
꿈이죠. 예, 왜냐면 공무원들도 그걸 너무 바라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왜 준사법 기관으로 미래를 가자 제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좋아했냐면 정치 공무원들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정치 공무원 색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준법 네. 진실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솔직하고. 그냥 복잡할 거 없고 그냥 네, 너무 단순하게 단순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좌파 우파도 없어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그 전체대로 처리되는 그런 네.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당하게 평가받고 네, 같이 네. 즐겁고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부딪혀도 괴로울 게 없는 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합의에 이루면 되거든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입 다물어라. 그래서 따라라. 이것듯이 안 그러면 너 어떻게 되고 따르면 너 승진 유학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고통스럽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예. 정치 공무원 그 지금 문화를 또 음해 문화 이거를 좀 바꿔야 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싶고요. 하여튼 저는 어떤 분이든 그렇게 하신다는 분은 지지할 겁니다. 네. 어느 색채로 띄고 계시건.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호심탄회하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언론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릅니다. 이 사건을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상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요 결국 이제 검찰 수사에 달려 있는데 이거 저희가 크게 진짜 한번 기대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한번 진격해 보는지 다시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꼭 네, 예.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청와대를 상대로 했는데요. 네.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주책임자가 김상조 근데 그 더 위일 수도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이 청와대 갔으니까 잘 될 겁니다. 예, 그러네요. 잘될 겁니다. 예. 청와대 가셨군요. 예, 예.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모든 게 돈 문제와 어떤 정치 부패 이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 조금 눈뜨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권과 예,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더라고요. 예. 모든 부패 사건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저 예. 지금 예.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반드시 그게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거까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건 청와대까지 검찰이 진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영상에 나와서 직접 뵙는 느낌으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절차는 방식이든 제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직부터 준법 진실을 지켜서 모두 다 즐겁게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노력이든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예, 되시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랍니다. 네.